장례식장 복도에 한 젊은이가 서 있었어요. 낡은 검은 셔츠를 입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어깨에 오래된 배낭을 메고 있었죠. 그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돋보였습니다. 아, 정말. 영정사진 앞에는 화려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명품 상복에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적당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녀 옆에는 비슷하게 치장한 젊은 여인이 함께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처럼요. 하지만 그녀가 고인과 함께한 시간은 겨우 3년이었어요. 구석에 있던 젊은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글쎄, 저 사람 누구야? 옷 좀 봐. 장례식장에 저렇게 입고 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젊은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젊은이 주머니에는 한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그 카드 하나로 장례식장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었죠. 아니, 그 건물이 서 있는 땅까지도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 화려한 여인도 조문객들도요. 이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구석에 있어야 했을까요? 아,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자고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3년 전이었어요. 서진우 회장님은 강남 일대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부동산 재벌이셨어요. 그분께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서준혁, 당시 25살이었어요. 어머니는 준혁이가 10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 15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서 살았습니다. 집에는 가정부와 집사가 있었지만 진짜 가족은 둘이었어요. 아버지는 바쁘셨어요. 회의, 계약, 출장. 하지만 준혁이 생일만큼은 항상 시간을 내셨어요. 둘이서 미역국을 먹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죠. 아버지, 제 소원은요. 우리 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생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준혁이를 불렀어요. 할 말이 있다며요. 그날 아버지 표정이 묘했어요. 설레는 듯도 하고 미안한 듯도 하고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려 해요. 준혁이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분 좋은 분이세요. 아주 좋은 사람이야. 딸도 하나 있단다. 너보다 3살 어려? 그럼 저도 동생이 생기는 거네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죠. 준혁이는 아버지 옆에 서서 박미선이라는 여인과 그녀의 딸 박소희를 맞이했어요. 박미선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화려한 화장, 우아한 몸가짐. 그녀는 준혁이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엄마라고 부르긴 어색하시죠?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네, 이모, 소희야, 인사해. 박소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준혁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인사했어요. 말투에 온기가 없었죠. 준혁이는 그래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넷은 함께 집으로 갔어요. 강남의 고급 빌라. 준혁이가 태어나서 산 집이었어요. 와, 집이 정말 크네요. 박소희가 집안을 둘러보며 탄성을 질렀어요. 박미선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여보, 인테리어 좀 바꿔도 될까요?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아버지는 너그럽게 웃으셨어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준혁이는 그 모습에 안도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이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아침은 각자 먹자고요. 원래 아버지와는 함께 식사하려 애쓰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아침만큼은 같이 먹었죠. 하지만 이제 새 가족과 함께였어요. 여보, 준혁 씨는 회사 출근 안 하나요? 아, 준혁이는 아직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아, 그래요. 무슨 전공이세요? 경영학요. 우와,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려고 공부하시는 거네요. 박미선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준혁이는 일부러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새 가족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일주일,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와 마주친 건 복도에서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을 꺼내려던 순간 박미선이 나타났어요. 여보, 손님들 오셨어요. 아, 금방 갈게. 아버지는 준혁이를 보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준혁이는 방에서 공부에 집중했어요. 가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와 박미선, 박소희의 웃음요. 준혁이는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 취하라고 했어요. 준혁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박미선과 박소희가 지키고 있었어요. 이모, 아버지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대요. 면회는 보호자만 가능하고요. 제가 아들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쉬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오세요. 준혁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박미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의 의미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준혁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밤새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미선이 나왔어요. 여기서 계속 계실 거예요. 회장님이 걱정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아버지 보고 갈게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도 너무 많이 드나들면 안 된대요. 제가 아들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건강이 먼저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3일,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준혁이는 다시 갔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박미선이 전화하며 나왔어요. 네, 이제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아요. 곧 퇴원하실 거예요. 준혁이는 병실 문을 열려 했어요. 회장님, 지금 주무세요. 조금 있다가 오세요. 잠깐만 볼게요. 아니, 깨우시면 안 돼요. 박미선 눈빛이 차가웠어요. 준혁이는 돌아섰어요. 문 닫히는 순간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는? 그 다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늦게 일어났어요. 새 가족들이 마치고 난 후 부엌에 가서 우유와 빵을 먹었어요. 혼자였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요. 거실에서 새 가족들이 드라마 보며 웃었어요. 준혁이는 방에서 책을 읽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아버지. 공부는 잘 되고? 네, 짧은 대화였어요. 할 말은 많았지만 꺼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준혁이 28번째 생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항상 기억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잊으신 걸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테이블에 선물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명품 가방, 신발, 옷들. 소희 생일이었어요. 오빠, 오늘 우리 외식할 건데 같이 갈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요. 준혁이는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돌았어요. 그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초를 꽂아 소원을 빌었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집으로 늦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일 골프 약속 있죠? 준혁 씨, 요즘 집에 거의 안 보이던데? 바쁜가 봐. 우리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 아니야, 다행이네요. 저는 준혁 씨를 내 아들처럼 대하고 싶거든요.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지만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셨어요. 다음 날 대학원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혼자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 준혁이 심장이 뛰었어요. 얼마 만인가요? 둘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요즘 괜찮니? 네, 미안하다. 너한테 신경 못 써줬구나. 아니에요. 바쁘신 거 알아요. 어제가 네 생일이었는데 소희 생일과 겹쳐서 깜빡했어. 괜찮아요. 이거 늦었지만 생일 선물이다. 상자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선물하신 시계였어요. 이제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 뒷면에 영원히 함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준혁이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너를 잊은 적 없어. 새 가족들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자주 얘기하자. 그날 밤 준혁이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틀 후 아버지가 회사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중환자실로 갔어요. 준혁이는 달려갔어요. 이모, 수술은 잘 됐대요. 하지만 의식이 없어요. 들어가 볼 수 있나요? 보호자만 한 명씩. 제가 보호자인데요. 저도 배우자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한으로 하래요. 준혁이는 복도에서 밤을 샜어요. 매일 물었어요. 의식 돌아오셨어요? 아직이에요. 조용히 쉬셔야 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열흘째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박미선이 일어났어요.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어요. 박미선이 들어갔어요. 준혁이는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입술이 움직이셨어요. 준혁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박미선이 아버지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날 밤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준혁이는 복도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제야 들어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더 자주 찾아뵐걸? 3일장이 시작됐어요. 박미선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어요. 준혁이는 구석에 있었어요.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밤에 변호사 김태준이 왔어요. 회장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장례 끝나면 찾아오세요. 유언이 있어요. 발인 날 관이 내려갔어요. 준혁이는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미선과 박소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남이에요.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거니까 법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아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요. 준혁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계를 쓰다듬었어요. 다음날 백팩에 짐을 쌌어요. 아버지 방에 가려 했어요. 안 돼요. 이제 우리 엄마 방이에요. 알겠습니다. 열쇠 두고 가요. 준혁이는 집을 나섰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사무실로 갔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박미선 씨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회장님도 눈치채셨어요. 하지만 외로우셨어요. 이게 유언장입니다. 편지를 읽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3년 동안 제대로 된 아버지가 못 됐어. 재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외로웠단다. 너를 밀어내는 걸 느꼈지만 용기가 없었어. 병원에서 너를 봤어. 열흘 동안 기다렸다고. 미안하다.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다음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 증서예요. 모두 준혁 씨 명의로요. 재혼 한 달 전에 바꾸셨어요. 은행 계좌 1,200억 원. 회사 주식 60%. 회장님은 다 아셨어요. 박미선 씨가 내쫓을 거라고. 살고 계신 집도 준혁 씨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죠? 박미선 씨에게 알려야죠. 준혁이는 혼자 갔어요. 자동차 키도 받았어요. 아버지 차였어요.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봉투를 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다 당신 거라고. 재혼 전에 바꾸셨어요. 말도 안 돼.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을게요. 한 달 시간을 드릴게요. 왜 그래요? 3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사진을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3년 동안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각자 살아가요. 나도 미안해. 괜찮아.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준혁이는 차로 갔어요. 변호사에게서 영상편지가 왔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실수였어. 너를 잊은 적 없어.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준혁이는 울었어요. 일주일 후 호텔에서 지냈어요. 회사 이사회에 갔어요. 최대 주주잖아요. 현황을 들었어요. 계속 맡겨주세요. 박미선이 전화했어요. 집 정리했어요. 편지가 있었어요. 미안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아버지 방에 누워 울었어요. 저녁에 컵라면을 먹었어요. 아버지 영상을 봤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요. 서진우 재단, 홀부모 가정, 병원비 없는 환자들. 개소식에서 말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차례라고. 변호사가 마지막 편지를 주었어요. 미안하다, 외로웠단다. 비겁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준혁이는 울었어요. 용서해요. 아버지 묘에 갔어요. 편지 읽었어요. 이제 제가 최선 다할게요. 1년 후 재단은 많은 일을 했어요. 123 가정 도왔어요. 박미선이 묘에 왔어요. 뉴스 봤어요. 대단해요. 미안했어요.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회장님 매일 당신 얘기하셨어요.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준혁이는 울었어요.
아버지 들으셨어요? 차에 올라 시계를 봤어요. 영원히 함께. 차는 달렸어요. 사랑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걸 생각하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늦지 않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건강히 지내시길 바래요.